안녕하세요. 오늘은 구글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구글은 인터넷 검색, 클라우드 컴퓨팅, 인터넷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기업입니다. 전 세계에서 1위인 검색 엔진이며 2018년부로는 20주년을 맞는 다국적 기업이자 현존하는 가장 큰 인터넷 기업입니다. 팝업 광고랑 배너 광고가 웹 광고의 주류였던 시절에 오히려 구글은 구글 툴바를 만들어서 팝업을 차단하고 배너 광고 역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용자가 되도록 빠르게 구글에서 벗어나 검색 목적지로 가도록 해주는 것이 올바른 방식이라고 믿었고, 이러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 구글은 오히려 인터넷 광고 시장을 키우며 엄청난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구글은 페이지 랭크라는 독자적인 검색 알고리즘을 통해서 검색 시장을 석권한 후에 다양한 인터넷 기업을 합병하면서 거대 기업으로 성장합니다. 구글은 자신들이 확보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베이스에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하게 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수집,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지금도 세계의 모든 책을 디지털화하고 하늘과 거리의 정보를 수집하며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과 모바일 폰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그 구글 이용자들은 오늘도 구글 검색 활동과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그들의 모든 것을 구글에 남겨놓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선순환 구조로 계속 서비스가 이용되고 있는 거죠. 구글은 사업 시작한 초창기부터 인터넷 검색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웹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콘텐츠 양이 많아질수록 유리한 위상을 갖게 됩니다. 구글은 오션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이제까지 출판된 모든 책을 외부로 옮겨 검색 엔진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에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일부 저작물만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지요. 수많은 이용자들은 자신들의 취미와 생각, 검색 행위들을 통해 디지털에 흔적을 남겨놓고 이것이 거대 포털에 무상으로 점유되어 자동으로 축적되기 이르렀습니다. 구글은 이미 빅데이터의 핵심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고요. 자동화되고 동적이며 비용 효율적인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의 활용 예시를 잠시 보여드릴게요. 어떤 이하나라는 여성분이 있어요. 21살에. 그리고 그녀의 어떤 정보를 통해서 직업이나 소득, 여러 가지들을 알 수 있습니다. 거리 정보를 통해, 위치 정보를 통해서 출근과 회사 위치와 귀가, 이 위치를 알 수가 있고요. 그 사이에 벌어지는 것들을 카드를 이용하고 이런 데이터를 확인해서 이 사람의 어느 일상 사이클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카드 거래를 통해서 어디서 차를 탔고 어느 핵심 사건으로 이동을 해서 누구랑 통화를 하고 어떤 인터넷 검색 키워드가 무엇이며 이런 데이터들이 계속 구글에 쌓이고 있는 거죠. 이것들이 비즈니스에 이용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예시고요. 구글의 페이지 랭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구글 검색은 아까 전에 페이지 랭크라는 알고리즘에 의해 운영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검색 순위를 매기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많은 클릭이 되는 횟수랑 그리고 타 웹사이트에 그 내용 컨텐츠가 얼마나 링크됐는지, 얼마나 참조됐는지를 토대로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그러나 참조 횟수가 적더라도, 시와 같이 적더라도 검색 순위가 높은 웹사이트에 참조가 되는 경우에는 점수를 많이 받게 되어서 이렇게 어떤 페이지 랭크라는 검색을 했을 때 이 순위대로 쭉 나열하게 됩니다.
이것이 페이지 랭크의 그 검색 순위를 매기는 방법이고요. 초기에 전통적인 정보 취급 기업, 야후 등은 가치 없는 정보를 걸러내고 우량 페이지만 표시했지만 구글은 가치 없는 정보들 간에서 가치를 발견합니다. 서로 연결된 웹사이트 간에 오가는 정보를 분석해서 페이지 순서를 결정하고 웹페이지는 전부 표시하는 거지요. 이렇듯 검색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 정형화된 값을 페이지 랭크라고 부르며 애드센스라는 광고와 연결해 수익 창출 모델을 만듭니다. 구글의 광고 서비스가 애드워즈와 애드센스가 있는데요. 이걸 간단히 좀 설명해 드릴게요. 애드워즈는 지금 구글 애즈라고 개편되어 있고요. 이 광고는 대상은 광고주입니다. 이 광고주가 구글에 광고 비용을 지불하고 광고 세팅, 타겟 설정, 단가 설정을 해서 그들의 광고를 할 수 있는 거를 이 광고주들은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는 거지요. 애드센스는 사이트 관리자입니다. 웹사이트의 소유자로서 자기네 사이트에 어떤 광고를 노출해서 수익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구글한테 광고 비용을 받지요. 그래서 광고주든 구글 네트워크나 이러한 제휴 매체의 광고를 송출하는 거고, 애드센스는 자기네 채널에 게시합니다. 이거의 지금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이렇게 사용 주체가 다르다는 거지요. 구글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1998년에 시작하게 됐고요. 세계 최대 포털 사이트 되기까지 10년째 걸리지 않았고, 인터넷 무료 서비스 중심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죠. 이들은 공개하고 공유합니다. 다른 타 업체와는 되게 큰 차별이죠. 다른 데서는 기밀이고 폐쇄적으로 자기의 돈이 되는 것들을 안에서 보호해서 그걸 키우는데, 이들은 그걸 아예 역발상으로 다가선 겁니다. 그 다음에 달러 2,500만 달러 투자를 유치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세계 최대 검색 엔진이 되면서 2001년도에는 한동안 수익 모델이 없어서 좀 부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지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애드워즈라는 검색 광고를 수익 모델로 도입한 후에는 인터넷 광고 시장을 빠르게 점유합니다. 그리고 피카사와 키오를 인수하고요. 키오는 후에 구글어스의 서비스에 못해지요. 그리고 2003년도에는 애드센스 광고 서비스를 시작하고요. 2004년도에는 나스닥 상장합니다. 그 2005년도에 안드로이드사를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운영체제 개발에 나섭니다. 개방형 모바일 운영체제를 발표하죠. 이때 구글맵과 구글어스를 출시합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유튜브를 인수합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대항하여 거의 독점이었죠. 그 전 시대에 오픈소스 브라우저인 크롬을 출시합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안드로이드 탑재 폰인 넥서스 1을 출시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을 만들고 그 환경을 보여줄 수 있는 디바이스를 구현함으로써 그 제조업까지 나가서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안드로이드 폰에서 쓸 수 있는 구글 앱스 마켓 플레이스를 개설합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및 크롬을 만들었죠. 이거를 다 생태계를 만들어 놓고 또 하나의 또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구글 TV를 만들어서 이거를 모든 걸 같이 환경과 그 디바이스까지 같이 제조해서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인 자동차 실험에 성공하고요. 2011년도에 모토로라 휴대폰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계속 다양한 사업에 도전을 합니다. 뭐 구글 아트 프로젝트를 발표하고요. 구글 지갑 서비스를 하고요. 그리고 구글 글라스를 발표해서 웨어러블 기기 시대를 열었습니다. 구글은 이처럼 인수합병과 사업 영역 확대를 통해서 인터넷 검색과 모바일 운영체제, 광고, 미디어를 포괄하는 거대 기업을 성장하게 됩니다. 이제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지해서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사업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의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구글은 전 세계의 80%를 넘는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지만 유독 한국에서는 10% 수준 이하입니다. 10% 수준 정도 되는 거죠. 구글은 검색 자체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해외 웹이나 이미지 검색, 리포트 참고 자료 용도로 자주 이용되지만 한국에서의 일상적인 검색 용도로는 부진한 편입니다. 그 부진했던 이유로는 일단 네이버 등 토종업체들이 외부 검색 엔진 크롤링을 거부했던 게 제일 컸어요. 예를 들어 네이버의 어떤 컨텐츠는 구글에서 검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각종 콘텐츠들을 생산하고 큐레이션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성과지요. 그러니까 구글은 일단은 한국어에 약할 수밖에 없고 그 컨텐츠를 보유한 이런 토종 업체들이 한국에서는 더 검색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구글에는 컨텐츠가 없으니까요. 우리 토종 네이버나 네이트나 다음보다는요. 그래서 계속 국내 포털 업체들은 스스로 콘텐츠를 만들며 계속해서 자기네 입지를 계속 갖고 가게 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앞으로의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폰 사용자 대부분이 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폰이 되면서 이제는 한국에서의 구글 부진은 옛 이야기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구글이 플레이 스토어나 동영상 서비스들이 이제 한국 시장을 잠식해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독점이 보이니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지켜야 된다고 토종 기업들은 주장한 데에 비해 정부는 오히려 역차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더 이렇게 규제가 많은 상황이고요. 구글은 이제 웬만한 국제 이슈에 대해서는 빠져나가기 일쑤여서 역으로 지금 불리한 입장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폰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안드로이드 OS가 많이 팔릴수록 구글 검색 엔진 점유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유튜브 점유율 역시 점점 높아지는 건 국내 포털 업체의 점유율이 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구글 규제를 외치고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검색 엔진 부분이라도 독립을 해서 1위 사업자를 뺏기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여러 가지 이제 참조 자료를 통해서 제가 재구성해서 여러분에게 목소리로 한번 쭉 편안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유익하게 들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신청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은 참조를 했는데 이거는 제가 만든 자료로서 제가 저기 사이트에다가 URL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 대한 좀 전반적인 궁금증이 해소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